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언어 예절에 대한 얘기예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높임 표현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법적인 특징, 언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제로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고유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기성세대들의 어른들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출제되고, 그죠? 많이 테스트하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덧붙여서 언어 예절이라는 걸 또 제가 집어 넣었어요. 자, 이걸 보시면 제가 이런 말을 해놨죠. 표준화법 해설이라는 책자예요. 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자가 한 170 몇 페이지 되는데 그 안에 정말 방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지켜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으나 그 내용을 모두 다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사말에 주의할 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사말을 쉽게 하는 인사말 중에서 좀 예절에 어긋나는데도 잘 모르고 있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침 인사. 좋은 아침입니다.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굿모닝 이거예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하는 걸 우리가 그냥 따온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 외국의 번역 인사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윗사람에게 잘 주무셨습니까? 안 좋다라는 거죠. 잘 주무셨습니까도 존대 표현이긴 합니다만 윗사람에게 좀 더 공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안녕이라고 넣어주시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고하세요. 이거 정말 잘 씁니다.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나보다 손이 사람, 나보다 직책이 높은 사람과 헤어지는 순간에 수고하세요 하고 딱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안 좋다. 그렇죠? 수고하세요는 고생하세요, 일 열심히 하세요라는 뜻이기 때문에 손 위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말 많이 나오죠. 언젠가부터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어가세요 이런 말 쓰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리고 TV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세요 전화하고서 그럼 들어가세요 하고 끊는 그런 TV 드라마의 연기자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졌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몇몇 드라마 작가들이 들어가세요라는 대사를 집어넣으면서 요즘은 대부분의 드라마들에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끊으면서 들어가세요 이거를 TV에서 보고 배워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됐죠? 자, 옳지 않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명령의 문장. 일단 이거 기본적인 대원칙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인데 자, 언어 예절 중에 인사하는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명령형은 절대로 쓰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명령형의 느낌이 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예절에 어긋난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어른한테 들어가라고 그랬다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명령형 문제이기 때문에 안 좋다. 그런 얘기죠. 세배를 하기 전에 절 받으세요. 앉으세요. 이거 우리가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르신이 절 받으세요. 앉으세요. 제가 절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역시 불필요한 표현입니다. 명령형입니다.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절을 하는 것이 좋겠다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윗사람의 생일을 축하한다거나 등등등의 경우에 건강하십시오. 이것도 역시 명령 형태인데요. 근데 단순히 명령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기보다는 얘는 건강이라는 것이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형용사에 있어서 우리가 명령형 문장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문장의 종결. 그렇죠? 종결을 얘기할 때 형용사의 경우에는 무엇을 만들 수 없다? 명령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명령형과 그 다음에 청유형의 문장의 제약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주어가 무엇이어야 된다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가 서술어로 쓰여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하고 연관을 시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상객이 상주에게 요거 참 중요한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문상을 가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저도 제일 처음 갔었던 문상이 제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제가 한 3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중반에 처음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문상을 갔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여쭤봤습니다. 자, 아버지, 제가요, 문상을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하고 물어보고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절을 몇 번 하고, 거기 국화꽃이 있으면 뭘 하고, 향이 있으면 뭘 하고, 그리고 누가 절을 할 때는 절할 때 몇 번, 절할 때 어떻게 하고, 그 손을 잡고, 무슨 말 정도로 하여라. 라는 제가 그런 지시를 받고, 그죠? 그런 이제 교육을 받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굉장히 슬픈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의에 벗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굉장히 좀 긴장되는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의 하나일 텐데요. 말없이 물러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꼭 말을 해야 되겠다.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높임 표현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손님께서 찾으시는 물건은 품절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손님께서 물건을 찾으시는데 품절이십니다. 그랬어요. 여기를 이렇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체가 되는 게 뭐냐면 물건이 주체가 되고 있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뭐예요? 간접 높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간접 높임 그냥 한 거라고 봐주면 안 돼요. 손님께서 손님을 높이려고 하니까 손님이 찾으시는 그 물건, 손님하고 관련 있는 그 물건을 높이려고 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 물건이라는 게 손님의 소유가 아니라 매장의 소유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여기다 높임 표현을 쓰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정말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봅니다. 그죠? 특히 백화점에 갔다, 명품 이런 거 파는데 더 심합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나라, 이건 연예인이 일본에 가서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저희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에게 우리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저희 나라라고 얘기해서 우리를 낮추는 그런 표현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저희 회사, 저희 집에서는요, 저희 아버님이요, 이런 식의 표현들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정리해 놓고요. 높임 표현에 주의할 점들은 높임 표현 자체에서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예의에 벗어나는 표현들, 문법적이라기보다는 좀 예의에 벗어나는 표현들만 몇 가지를 정리한 거고요. 이치와 나이, 연세, 집, 댁, 밥, 진지 뭔지 아시겠죠? 한자어가 더 예의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칭어, 지칭어로 넘어가겠는데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호칭어와 지칭어가 무엇인지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겠죠? 자, 호칭어라고 하면 호칭어, 부른다라는 부른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지칭어다 그럼 뭐예요? 지칭이다 그러면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가리키다. 자, 가리키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 이렇게 하는 거죠. 부른다라는 건 뭐죠? 누구야 하고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칭어와 지칭어의 차이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빠 저 밥 다 먹었어요. 그때는 뭐예요? 아버지를 눈앞에 두고 부르는 말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누나 어제 아빠가 했을 때는 그 아빠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 다 정리를 해봤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나 이거 잘못 쓰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이라이트 해놓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파워포인트로 정리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교재에도 물론 있죠. 정리되어 있는 그 도표를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참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림을 그렸다 지웠다 다시 했다가 넣었다 뺐다 막 많은 고민 속에서 제가 도표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그죠? 총 몇 개인가요? 7개 정도의 도표를 만들었는데 이 녀석만을 외우면 충분하냐? 이 녀석보다 더 덜 하셔도 일상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가족, 친지들의 그런 호칭,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아내, 남편,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호칭과 지칭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집어넣어 놨고요. 시험 문제에도 이게 매번 모든 시험에 다 출제되는 것은 아닌데, 출제되면 충분히 나올 만한 정도의 그 정도만 제가
추리고 정리해서 이렇게 도표로 완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공통점이라든가 차이점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부모와 자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중심 뭐예요? 나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하세요. 제가 네모로 되어 있는 것은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은 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 기본 원칙이 되겠어요. 남자, 여자를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 놓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남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있죠? 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와 자식을 어떻게? 부모와 자식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자, 아버지.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죠. 님 요거하고 아버지하고 구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집글 같은 경우에 아버님을 쓸 수 있습니다만 아버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요거 보세요. 지칭. 자,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가요, 저희 아버지가요 할 때 아버님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경우에 님을 붙여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누구요? 자신의 아버지. 무슨 말이겠죠?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어머니는 반드시 어머님, 아버님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아예 안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도 우리 아버님이 아버지한테도 얘기할 때도 아버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아버님과 어머님에 대해서는 아버님, 어머님을 자유롭게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칭어에 보시면 요거 있어요. 가친, 엄친. 나왔죠? 그 다음에 어머님 뭐예요? 자친. 그렇다면 요 친자가 포인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친이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나하고 가까운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가, 그 다음에 엄하신, 그거 생각하세요. 그냥 엄하신 그거 얘기하는 건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인자하신, 요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자하신 건 아버지보다 어머니 쪽이다. 그래서 자친은 어머니고 엄친, 가친, 우리 아버지, 우리 집을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가친, 그죠? 엄하신 분이야, 엄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셨을 때는 포인트가 뭐죠? 선입니다, 선. 그죠? 네. 선친, 선고, 선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비, 그죠? 왕비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히 기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망 후에는 님. 사망 후에는 님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님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지를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 여기다가 넣은 거죠. 자,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아들과 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내 아들의 이름이 민우라고 한번 지어봤고요. 내 아내의 이름을, 아내가 아니라 딸의 이름을 보리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그럼 아들.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민우야. 그 다음에 항상 요거 아주 중요해요. 내 자식이 있을 때는 혹은 내 자식의 자식이 있을 때는 그 자식이라는 녀석이 계속해서 호칭에 아주 편리한 장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지 딱 모를 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아내예요. 내가 아내. 내 남편의 누님이 있어요. 뭐라고 불러야 되지? 헷갈려요. 그럴 땐 내 자식을 그냥 이용하면 돼요. 내 자식이 민우다. 그럼 뭐야? 민우의 입장에서는 뭐지? 그건 좀 쉬워집니다. 민우의 입장에서 내 남편의 자매는 고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우 고모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민우 고모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민우 고모라고 지칭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민우야 하고 부를 수도 있고 철중의 아버지니까 철중아범, 철중아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자 좀 어렵습니다만 집에 있는 돼지 새끼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죠? 집에 있는 돼지 새끼.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아들을 낮춰서 남에게 얘기하는 거죠. 제 가돈입니다. 제 가압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딸은 어떻게 해요? 여식이라고 합니다. 여식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렇죠? 제 여식입니다만.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들, 민우, 철중아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요. 제 아들이요. 우리 집에 민우가요. 그죠? 우리 철중아범이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내 아들의 아내 어떻게 해요? 아가, 새아가, 철중어미야. 이름 또 듣죠? 그죠? 얘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며느리 새아기 철중어미, 며느리의 철중어머. 이건 좀 낮춰서 표현한다는 얘기니까 이걸 안 쓰는 게 좋겠네요. 그죠? 굳이 내 며느리라고 낮춰서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내
딸아이의 남편에 대해서는 누구누구 서방, 김서방, 누가 아비, 누가 아범, 여보게, 이건 뭐 많이 여러분들이 다 해본 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철중이 부르절, 그 다음에 손자, 손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손자.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아버님 요거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죠. 돌아가셨을 때 쓴다라는 거.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죠? 자, 그거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지칭할 때는 아들을 쓸 수 있습니다만, 부를 때에는 뭐예요? 요즘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에 보면 하여간 드라마가 다 왕쳐요. 드라마 작가들을 한번 모아서 정신교육부터 예절 교육까지 쭉 시켜야 됩니다. 드라마 작가들을. 드라마 작가들이 돈만 바라키고 뭘 하고 있는지 약간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 드라마 작가들이 어떻게 썼는지 약간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너무 이뻐하다 보니까 맨날 아들 어디 갔어? 아들 전화하면서 아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 예의에 벗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거 여러분들이 두 개의 포인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다라는 얘기고요. 전통적으로는 이 한자들 가치, 넘친, 자친, 선친, 선고, 선친, 그 다음에 가아, 가돈, 그 다음에 여식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하면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얘기하는구나. 인자하다 어머니 쪽이다. 그죠? 비하면 선 들어가면 돌아가신 후다. 그 다음에 비하면 어머니 쪽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별 문제 없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타인의 부모와 자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가 여기 있어요. 근데 내 친구가 기로가 있어요. 진짜 제 친구 중에 한 친구 이름이 기로인데요. 자, 기로가 있을 때 그 친구와 관련된 그의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아버님 하시면 돼요. 그렇죠? 기로 아버님, 아버지 하시면 됩니다. 기로 어머님, 기로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한자로 하면 충부장, 대인, 그 다음에 자당, 인자하신 분, 그죠? 대부인, 뭐 헷갈릴 거 없죠. 그렇죠? 네, 부인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 뭐예요? 또 선 들어가는 거죠. 선 들어갑니다. 그죠? 선대부인, 선부인, 됐죠? 그죠? 선고장, 선대인, 이렇게 들어가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타인의 아버지와 타인의 어머니를 구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신의 아버지 쪽은 친이 들어갔었죠. 그러나 타인 쪽은 친이 안 들어갑니다. 친이 안 들어간 녀석들이 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돌아가시면 역시 선이 들어가고요. 그죠? 네. 근데 선친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대인이나 고장이 들어간다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구의 뭐예요? 친구의 아들에 대해서 뭐예요? 아드님, 영식, 영윤, 영자, 영랑. 이거 헷갈리기 쉬운 것은 영윤하고 영자죠. 영윤하고 영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영식이라든가 영랑이라든가 물론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영식은 좀 남자틱하지만 영윤, 영랑, 영자는 전부 다 여성틱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딸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영예, 영양, 영교 이런 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눈으로 그냥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자는 영손, 영포.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나타낼 땐 포인트가 0이다라는 것만, 다른 사람의 자식을 나타낼 땐 0이 들어간다는 것만 포인트를 아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알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타인의 부모와 자식을 이야기할 땐 한자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자, 나의 동기 배우자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동기 배우자. 자, 들어가 보시면 자, 나가 있어요. 나는 남자입니다. 그래놓고 내게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이 있어요. 모든 경우가 다 들어갔죠. 이런 경우에 동기 배우자를 어떻게 부르는? 형은 형이고 누나는 누나고 동생은 동생이고 동생은 동생입니다. 그렇죠? 이름을 보통 이렇게 동생은 이름을 부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동생의 남편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럼 뭐예요? 매부 서방. 여긴 뭐예요? 김씨면 김서방, 이씨면 이서방, 박씨면 박서방, 문임씨면 문서방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남편은 서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처는 뭐예요? 개수씨, 제수씨. 이거 주의하세요. 제수씨는 많이 씁니다만 개수씨가 맞나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이 씁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개수, 제수씨 요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하고 누나 있습니다. 자, 형 같은 경우에는 아주머님, 아주머니, 형수님. 요건 뭐 아주 쉽죠. 그죠? 누나의 남편은 뭐예요? 그렇죠. 매부, 매형, 자형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거예요. 요거 자형. 선생님 매부, 매형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자형 요거는 좀 헷갈리는데요. 자, 요게 결국 왜 나온 거냐면 자매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
우리가 형제라는 말도 쓰고요. 그죠? 자매라는 말도 쓰는데 형제에서 형은 윗사람이고 쟤는 동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윗사람,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동생의 남편한테는 자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예, 자부 이런 말 쓰지 않고 그냥 매부 정도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형 헷갈리면 이거 안 쓰시면 돼요. 그냥 매부, 매형. 그죠? 매부, 매형. 그죠? 예, 그 다음에 매부, 서방.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내 형제, 자매, 누나와 여동생, 그 다음에 형과 동생과의 배우자를 어떻게 부르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형과 관련될 땐 형수님 부르시면 되고요. 누나와 관련될 땐 매형 부르시면 되고요. 동생, 남동생과 관련됐을 땐 개수씨, 재수씨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동생하고 관련되어 있을 때는 누구 서방이라고 부르면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엔 뭐예요? 나가 동그라미죠? 여자입니다. 여자인 경우예요. 자, 여자인 경우. 자, 오빠의 아내, 당연히 뭐예요? 언니예요. 혹은 새언니. 우리 집에 들어온 새로운 언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칭어 보세요. 지칭어. 호칭어가 아니라 지칭어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올케가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올케가 준 선물이에요.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거 헷갈리면 뭐예요? 그냥 언니가 새언니. 이게 제일 좋겠죠? 새언니라고 그러면 그냥 와닿죠? 그렇죠? 새언니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에게도 새언니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언니의 남편에게 이것도 멋있죠? 형부. 간단합니다. 이거는. 자, 내가 남동생의 내모니까 남자죠. 아내에게 뭐예요? 올케 들어갔죠? 올케. 부르기도 올케라고 부르고, 그죠? 부르기도 올케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도 올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오빠의 아내에게는 올케하고 부르진 않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올케가 뭐뭐 했어요 라고 쓸 수는 있죠. 그러나 내 남동생의 아내에게는 부를 때도 올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도 올케라고 쓴다. 자, 올케 포인트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남편, 서방. 그죠? 뭔가 어쨌거나 여자와 손아랫사람의 여자와 관련된 남자들은 서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이 포인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의 동기, 여자의 경우에 나의 동기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올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올케를 굉장히 주의하셔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는 거 알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남편 가족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남편의 가족이 되어 있어요. 자, 나 포인트는 나예요. 내가 부르는 거예요. 여자죠? 남편과 관련된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야 하느냐. 이거 굉장히 언어 예절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포인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가 뭐예요? 자, 아버지와 연관돼서 자, 남편의 아버지들 뭐라고 해요? 아버님, 어머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때만 쓰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아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시아버님이요, 아버님이요, 이건 뭐예요? 누구누구, 내 아들이 있을 때, 내 딸이 있을 때, 내 아들이 철수야. 그럼 철수 할아버지가요. 제가 뭐라 그랬죠? 자식이 있는 경우에 자식 이름을 붙이면 자식의 입장에서 부르면 굉장히 편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주로 어디다가? 지칭어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지칭어에 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지칭어에. 자, 그렇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내 아들이 철수다, 철수 할머니, 철수 할머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철수 할머니가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친정에 돌아가서 어머니가 야, 너 그 못 보던 명품 백이다 어디서 났니? 철수 할머니가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돈 어른께서 주셨구나. 너희 시어머니가 주셨구나. 예, 시어머니가 주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포인트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남편의 형부터 가볼까요? 뭐예요? 아주버님. 이것도 뭐 자주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시아주버니라든가 이것도 이름 마찬가지예요. 이름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름. 누구의 이름? 자식의 이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철수 큰아버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처. 남편의 형의 처는 나하고 뭐예요? 동서. 이거 동서 있죠? 동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동서. 항상 뭔가 이렇게 갈등의 대상이 되는 걸로 잘 나오죠. 유산 싸움 할 때 항상 동서랑 칼을 세우고 싸우는 거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포인트를 잘 보시면요. 여자 관계들 한번 보세요. 여기 여자 있죠? 여기 여자 있죠? 여기 여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여자 있어요. 그럼 여기는 전부 다 뭐예요? 손 위에 여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나이도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조건 형님이라고 깁니다. 그죠? 형님이라고 부르게 돼요. 근데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릴 때는 뭐예요?
나이가 어린데 이 집 식구가 아니야. 여기가 홈구장이 아니야. 그럼 뭐야? 나랑 동등한 동서가 돼요. 근데 나이가 어린데 이 집이 홈구장이고 나한테 좀 깐죽거릴 수 있는 애야. 그럼 뭐예요? 아기씨, 아가씨 하고 불러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포인트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제가 하나의 방법론적인 것을 드린 거예요. 좀 복잡하다 싶을 때는 뭐예요? 자, 잡는 거예요. 나가 남편하고 중심에서 여자들을 뭐로 부르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 내가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남자들을 뭐로 부르지?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남자형 아주머님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도련님, 요거 서방님, 요거 하시면 돼요. 미혼일 때 도련님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삼촌, 누구누구 삼촌, 누구누구 작은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뭐예요? 서방님, 포인트 같네요. 얘도 서방님, 얘도 서방님. 그죠? 도련님이라고 하진 않네요. 그 다음에 지역과 성을 섞어서 김서방님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김서방이, 김서방님이.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좋다 그랬죠? 누구 고모부.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포인트 잘 보세요. 여자의 경우에는요, 남편을 어떻게 부르는지 잘 보세요. 여보. 자, 남편 이름이 철수예요. 그러면 철수 씨. 아들 이름이 영수예요. 영수 아빠. 그러나 아빠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영수 아버지. 나이가 들어선 영감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됐죠? 그 포인트 여러분들이 정리하세요. 자기. 이거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오빠, 이런 거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합니다만, 예절법에 어긋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 가족 한번 또 포인트로 들어가 볼까요? 자, 내가 그 집에 있는 남자들 한번 보세요. 남자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남자들. 형님. 됐죠? 그죠? 형님. 나보다 위에는 형님 부르면 돼요. 그죠? 밑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처남. 이건 뭐예요? 동서, 같은 입장. 됐죠? 이 집에 시집온 동서 입장. 됐습니까? 근데 여기도 동서할 수 있네요? 근데 뭐예요? 항상 연하일 때만 동서를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을 한번 볼까요? 여자들을 보시면 자, 오빠의 처는 뭐예요? 아주머니, 처남의 때, 외숙모, 누구 외숙모, 그죠? 자식 이름 써먹으면 된다 그랬죠? 처형.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여자 있죠? 처제. 됐죠? 처남의 때. 간단하네요. 처남댁, 처형댁. 자, 처남댁, 처남댁. 아주 간단하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긴 뭐예요? 처형의 남편, 형님. 요거 좀 전에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 장인어른, 아버님, 장모님, 어머님 다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장인, 그 다음에 누구 외할아버지, 장모님, 누구 외할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내를 한번 볼까요? 여보, 누구씨, 누구 엄마, 임자, 이거 나이 들어서 쓸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자기, 이런 거 안 됩니다. 그죠? 자, 이름을 부르는데 항상 씨를 붙이는 게 좋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포인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교재에다 뭐라고 써 넣었냐면, 이런 말들 써놨어요. 사돈의 팔촌. 사돈의 팔촌이란 말이 있는데, 그건 사돈으로 가면 굉장히 많이 넘어간 데다가 그 사돈의 팔촌은 엄청나게 먼 친척을 얘기하죠. 그 우리가 자주 왕래하는 친척이라고 하면 한 몇 촌 정도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4촌, 많이 가면 5촌까지 제가 만나는 것 같아요. 5촌까지 만나는데, 그것도 정말 몇 년에 한 번, 5촌 정도 되면 5촌 당숙 정도 만나는 정말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만날까? 이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4촌까지는 그냥 잘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촌수 계산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것도 제가 이 도표도 정말 여러 번 도화지를 놓고 여러 번 고민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본 도표예요. 근데 이 도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제가 써놓은 거 있죠? 질종, 고이, 숙. 요거에 대해서 알아달라 그랬어요. 질은 조카. 그죠? 그 다음에 종은 뭐라 그랬어요? 딸을 쪽에서 한 칸 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한 칸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쉬워질 겁니다. 고는 고모, 이는 이모, 숙은 숙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부. 삼촌. 요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형제는 2촌이라고 그랬고 부모 자식은 1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로로 이동할 때 1촌이에요. 즉, 나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 1촌이에요. 이렇게 1촌. 됐습니까? 근데 부모,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0촌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0촌입니다. 그 얘기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정말 함께 몸을 섞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촌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0촌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갈라서면 끝이다.
남남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촌수를 따질 수 없는 피를 섞지 않았다. 그래서 빵촌이다. 뭐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건 뭐 상관이 없는 얘기고. 어쨌거나 포인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1촌 했으니까 조부모는 나에게 몇 촌? 2촌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옆으로 가면 몇 촌? 요 관계는 2촌씩 간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여긴 뭐예요? 4촌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로 가면 뭐죠? 1촌이죠. 그럼 여긴 뭐예요? 5촌이 되는 거죠. 여기 또 뭐예요? 1촌이죠. 여기 뭐예요? 6촌이 된 겁니다. 또 해볼까요? 자, 이 부부관계는 뭐 당연히 여기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이런 세상에 삼촌하고 고모를 결혼시킬 뻔했어요. 자 여기 뭐예요? 2촌이죠. 아버지하고 2촌의 관계예요. 그러면 나하고 아버지하고 1촌의 관계니까 이미 3촌 잡수셨죠? 그죠? 그럼 여기 고모 3촌, 백부 3촌이에요. 여기 사이에 뭐예요? 1촌이죠? 됐죠? 여기 사이에 1촌이죠? 그럼 뭐예요? 3, 1, 1, 5촌 관계네요. 종질녀는 5촌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또 이 표를 보는 방법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긴 뭐예요? 요 라인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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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조부모인데 여기 뭐가 붙었냐면 종이 붙었죠. 이쪽으로 가면서 종. 종은 뭐예요? 나의 형제가 아닌 아버지 형제나 할아버지 형제는 종이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를 올라가서의 형제는 종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종. 여기도 종이 붙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할아버지 라인, 할아버지 형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형제, 외할아버지의 형제, 외종조부가 되는 거고요. 그죠? 내 할아버지의 형제는 그냥 뭐예요? 종조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고모 같은 경우에 여기에 그 할아버지의 여자 형제는 대고모라고 부르기도 하죠.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라인이 뭐냐? 그 다음 라인 뭐냐? 아버지 라인이에요. 됐습니까? 부모고요. 숙부모예요. 그 다음에 종숙부모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부모는 내 부모가 되겠고요. 여기에 숙부모가 된다라는 얘기는 앞에서 숙이 뭐라 그랬어요? 삼촌이라 그랬죠? 아버지 형제입니다. 근데 여기 종숙부모가 됐다라는 얘기는 한 단계 거쳐서 내려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종숙부모. 그 다음에 외가 붙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것이 되죠? 무슨 얘기가 되죠? 외친척. 그쵸? 자, 그러니까 어머니 쪽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한번 이 녀석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숙부니까 라인이 뭐예요? 아버지 라인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아버지와 라인 때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 입장에서 뭐 형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종이 들어갔죠. 그렇다면 뭐예요? 아버지 형제뻘이지만 한 라인 올라간 형제다 이런 얘기죠. 올라갔다 내려온 형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라인이 무슨 라인이죠? 그 다음 라인이 바로 무슨 라인이냐면 나와의 형제의 라인이에요.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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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죠. 근데 보시면 여긴 뭐예요? 종형제라고 그랬으니까 한 라인 올라갔다 내려온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고라는 건 고모 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여기 종이라는 건 고모 쪽이 아니란 얘기죠? 남자 삼촌 쪽이란 얘기죠. 근데 이쪽 보시면 외종이라고 그랬어요. 종형제인데 남자 쪽으로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으며 외친척이다 이런 얘기죠. 외척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뭐예요? 이모 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왔군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쪽도 나와 형제예요. 나와 형제입니다. 같은 라인이죠. 이쪽도 나와 형제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제예요. 종형제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근데 한 번 올라간 게 아니라 두 번 올라갔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쪽 한번 보세요. 형제예요.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 한 번이 아니라 할아버지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죠. 됐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어머니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랫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랫라인을 보시면 자, 내 형제가 있어요. 당연히 이촌이죠. 내 형제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다면 조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카. 그죠? 조카라고 얘기하는데 조카 질이라고 그랬죠? 그래, 질. 그죠? 여자는 질려. 됐습니까? 근데 여자 형제로 가게 되면, 자매로 가게 되면, 이게 뭐예요? 생질, 이질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모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자를 내 자식에 모습 보면 이모 쪽이죠. 그러면 이질려, 생질려라 그랬는데 자, 구분하세요. 내가 남자, 여기 지금 남자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만 여자로 쓱 바꾸게 되면 이질이 되겠고요. 남자일 때는 생질이 됩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 볼까요? 자, 녀 됐죠? 손자, 손녀. 손자, 손녀인데 왜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자 쪽으로 가면, 밑으로 가도 여자 쪽으로 가면 뭔가 차별이 들어가요. 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는 이질이 되거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나 딱 던져줘요. 이렇게 하나 딱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 라인이구나. 아버지 형제네. 그죠? 예, 숙부모. 됐습니까? 예, 아버지 쪽의 형제신데 종이니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구나. 무슨 말 알겠어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구나. 외쪽이니까 어머니 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갔구나. 무슨 말 이해됐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촌수계산은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돼요. 아니면 좀 더 쉽게 따지는 방법은 자, 삼촌의 자식이다. 그러면 이미 나하고 삼촌 먹었어. 그럼 삼촌의 자식이니까 일촌이니까 나랑 사촌이겠군.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녀석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러 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도표 정리 다 해서 언어 예절에 대한 좀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할 만한 내용이지만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여 방법론적인 것과 그 다음에 좀 더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어렵다라고 하시면 물론 제가 이 교재가 재판 나오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표들이 나오고 교재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새로운 버전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표는 어떤 교재보다도 더 보기 편하게 그죠? 더 중요한 중점적인 요소들만 정리해놨다라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이라도 반드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난 이거 못하겠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좋은 직업, 그죠? 좋은 어떤 그 한국인으로서의 예절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8번째 강의 언어의 예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사의 예절에 어긋난 것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되겠네요. 자, 예절에 어긋난 것. 이른 아침에 회사에서 공공대리가 과장님에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했어요. 그렇죠. 이건 잘 쓰는 것보단 안녕히를 쓰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퇴근 시간 먼저 퇴근하다가 몽몽대리가 뭐 수고하십시오. 이거 윗사람에게 쓰지 말라 그랬죠. 안녕히 계십시오. 먼저 갑니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래처장과 통화를 마치면서 이만 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건강하시기를 건강하세요.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명령이라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이라는 것은 형용사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색한 거. 할아버지 이가 안 좋으시면 병원을 모시고 이거 바꿨으면 좋겠다. 치아 웬만하면. 그죠? 그래서 이빨 하면 이건 뭐예요? 짐승에게 쓰는 말이고요. 그죠? 이 하면 사람에게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치아 하면 높임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할아버지 연세는 잘했어요. 나이라고 안 했죠? 우리나라에 그렇죠. 저희 나라 안 했죠. 잘했습니다. 손님께서 찾으시는 물건은 이미 품절되었습니다. 그렇죠?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호칭어나 지칭어가 잘못된 문장을 찾아라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가깝던 친구에게 춘부장께서는 그렇죠. 상대방의 아버지 춘부장. 그죠? 그러니까 친이 들어가 있으면 내 아버지 어머니 쪽이에요. 그죠? 안 들어있으니까 상대방 아버지 되겠네.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선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선친께서는 됐습니다. 친구의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춘부장 아니죠. 선고장 혹은 선대인 들어가야 되죠. 선대인. 됐죠? 따인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친한 친구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래 자네 자단께서 인자하다 생각하라죠. 인자한 분. 무고하신가 별일 없으신가?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들어갑니다. 호칭어나 지칭어가 잘못된 문장은 뭐냐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아들을 소개하면서 이 녀석이 작년에 결혼한 제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상관없겠는데요. 다른 사람의 아들을 인사시키면서
아들, 인사드려. 아버지가, 이거 호칭어죠? 이건 호칭어. 호칭을 아들이라고 했죠?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지칭어입니다. 호칭에 쓰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됐죠? 영식이 상대방의 자식, 영식.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딸에 대하여 대의 영예. 맞네요. 그죠? 자, 문제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들어갈게요. 지칭하는 대상이 다른 것은 같이 나면 자신의 아버지를 말하죠. 엄친한 뭐예요? 역시 자신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됐죠? 선거는 뭐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자신의 아버지지만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되죠? 돌아가신. 됐죠? 자친 뭐예요? 인자하다 기억하자 그랬죠? 자신의 어머니입니다. 됐죠? 그렇다면 헷갈리지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니까 가장 좋은 답은 4번이 돼야 되죠. 선생님 이거 돌아가셨으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도 지칭하는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를 일단 지칭하죠. 그래서 정답 4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들어갑니다. 가족과는 호칭어와 지칭어가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그랬어요. 남자인 내가 남동생의 아내, 개수씨 맞죠? 맞습니다. 여자인 내가 남편의 형, 아주버님 맞죠?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야, 에이, 호칭 안 좋죠. 안 된다 그랬습니다. 봉구씨, 누구씨, 이름이 웃기다고 이거 답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봉구씨 됐습니다. 정답 3번. 자, 우리말의 언어 규범에서 벗어난 것은 뭐냐 그랬어요. 관공서 직원에게 여보세요. 됐습니다. 전화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여보세요 하셔도 됩니다. 그죠? 학교 선생님에게 자신의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요. 몸이 편찮으셔서 못 오신답니다. 그렇죠? 어머니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어머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음식점에서 점원에게 이모, 여기 고기, 이거 안 되지. 이모, 삼촌 이거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죠? 식당에 가면 여기요 물 한 잔만 더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모, 삼촌, 거모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음식점의 사람하고 친한 척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예의 어긋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철이 아빠 화장실 변기가 또 막혔어요. 어떻게 제가 얘를 좀 굉장히 실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했는데요. 자, 이거 항상 자식의 이름 써먹기 좋다 그랬어요. 부를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가족을 부르는 말. 아내의 남동생, 처남 혹은 이름을 부른다. 됐죠? 아내의 여동생, 처제. 맞죠? 아내 오빠, 형님, 처남, 연하인 경우. 그죠? 아내의 언니. 아내의 언니에게 처제라고 부르는가? 아니죠.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랬어요? 처형 그래야 된다고 그랬죠? 처형. 저의 윗사람, 처형. 됐죠? 자, 이런 건 실생활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걸 거예요. 자, 9번.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가족을 부르는 말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가겠습니다. 남편의 형, 아주머님, 됐죠? 남편의 누나, 형님. 남편의 누나, 아내 입장이니까요. 형님, 됐죠?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 미혼일 때 도련님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서방님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남편의 여동생, 올케. 아니죠. 남편의 여동생은 뭐예요? 아가씨. 아기씨.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됐습니까? 올케라고 부르려면 손 아래의 동서 쪽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촌수의 계산이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증조부모 그랬어요. 증조부모. 그러면 뭐예요? 자, 나가 있고요. 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조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조부가 있습니다. 그럼 원이죠. 그러면 아버지하고 낳은 1촌, 여긴 뭐예요? 2촌, 여긴 뭐예요? 3촌, 여긴 뭐예요? 4촌이 되겠죠. 틀렸네. 됐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외숙부, 숙부라 그랬으니까 이건 아버지 라인, 아버지 형제입니다. 그죠? 아버지 라인의 형제뿔이에요. 외쪽으로 가니까 종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건 아버지 쪽으로 그냥 내가 아버지로 갔다가 옆으로 가시면 돼요. 그죠? 아버지 라인으로 갔다 옆으로 가면 되니까 1 더하기 2는 3. 됐죠? 그 다음에 종숙부라 그랬습니다. 종숙부.
종숙부, 숙부인데 아버지 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라인. 그죠? 아버지 라인인데, 아버지 형제 라인인데, 한 번 더 올라가야 돼요. 아버지 형제 라인인데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내려와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라인까지 이렇게 내려가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5촌 됐죠. 그 다음에 이종 형제 하면 중형제. 이건 이모란 얘기예요. 이모 쪽. 그죠? 이모 쪽의 종형제다. 4촌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장 먼 친척이 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당숙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의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자식을 낳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가 있으면. 그죠? 1, 그죠? 2, 1 이렇게 됩니다. 무슨 알겠죠? 그러면 여기 더해서 2, 여기 더해서 4, 여기 더해서 5. 그러니까 아버지 라인에 있는 형제인데 종이 붙었으니까 윗라인 갔다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윗라인 갔다 내려오면 결국 뭐예요? 아버지와 사촌 관계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형제인데 윗라인 갔다가 내려오면 사촌이잖아요. 쉽게 생각해보면 뭐예요? 나에게 내가 형이 있어요. 형이 있으면 그냥 2촌이죠.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도 뭐 해보면 그래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1촌이잖아요. 아버지와 형과 가면 어떻게 되죠? 1촌이죠. 올라갔다 내려오면 2촌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촌형을 생각해보세요. 사촌형. 아버지의 2촌인 3촌이 여기 있죠. 3촌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올라가서 1촌, 2촌 이렇게 해서 여기 또 1촌에서 4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숙부라고 하면 아버지의 형제 라인이다 그랬잖아요. 삼촌 라인이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니까 결국 4촌에다가 1촌 더 더해서 플러스 1촌에서 5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선생님 말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렵게 느껴진다면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보시면 되겠고, 좀 이게 익숙해지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숙부하면 아버지 라인인데 한번 올라갔다고 그럼 아버지한테 4촌이니까 나한테는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1촌이 더 더해져야 되니까 5촌이군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촌수 계산까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조금 낯설고 어렵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노력을 하셔서 정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언어 예절 높임법과 그 다음에 언어 예절 정리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 가지고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